그쵸.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특약이 없으면은 뭐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죠, 임차인이.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데,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해지 사유는 그럼 어디 있냐? 계약서를 뭔가 위반했던지, 아니면 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을 했던지, 통용되는 뭐 민법을 위반했던지,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그 임차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시킬 수 있어요, 법률적으로.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반려동물 강아지를 조금 키웠다라는 거는 뭐 계약도 위반한 게 아니고 뭐 법률도 위반한 게 아니라서 뭐 계약 해지하겠다,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. 근데 만약 특약이 있었다, 그냥 반려동물 1이라도 키우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, 뭐 이런 조항을 특약에 넣었어요. 그것이 어떤 뭐 사회 상규라든지 특약이 뭐 보편적 가치나 이런 거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다 유효하거든요, 계약은 기본적으로.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, 또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즉시 퇴거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그 문구에 의해서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차 계약이 없이 임차인은 계속 거기를 사는 거니까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고,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갈 수 있잖아요. 네. 그럼 결국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되긴 합니다. 명도라는 건 사실 일본식 조어라서 지금은 이제 건물 인도 소송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, 지급했는데 안 나간다. 거주하는 이익만큼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전세금이 있으면 월세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전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차인은 월세가 발생합니다. 월세를 임대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.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, 나갈 때까지의 월세를 또 청구할 수 있어요.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런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,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런 것도 막 소문나고 그럴 수 있어요. 저 집주인 만만하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, 아무리 이제 집 주인이라도 임차인이 뭐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, 점유를 하고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드러내거나 뭐 물건을 드러내거나 뭐 나가라 강제로 하거나, 이건 이제 불가능합니다. 무단 점유 중이어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? 네, 그 점유권 자체는 이제 인정이 돼서 그 점유를 훼손하게 되면 이제 주거침입죄가 성립돼요.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계약서의 맥락이나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해석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 그 특약이라는 거는 꽤나 중요하니까 그 특약이라고 집어넣은 걸 거예요.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법, 뭐 특약 이런 것은 기본적인 법률이나 기본적인 약정에 우선하는 거예요. 뭐 키우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계약 조항이 된 거죠. 근데 그걸 위반했다?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, 기본적으로. 근데 아무래도 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명확하게 넣으시는 거를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.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걸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데 그거 갖고 소송까지 갔다. 그럼 이게 이제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부터 해가지고 어떤 심리가 들어가면 또 결과가 조금 사실 바뀔 수 있거든요. 계약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. 그래서 그 계약서 상에서 그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나중에 판사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했겠네. 그만큼 이 조항이 중요한 거네, 이 계약에서.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 조항 하나를 어겼을 때는 이 계약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, 이 사람한테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거고, 뭐 그거 규정 하나 위반했다고 이 계약 자체를 날리는 게 말이 되나,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. 근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한 줄만 띡 있는 것보다는, 그래서 증거가 좀 중요한 거예요.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사 있는 자리에서 그걸 되게 당부를 했다, 반려동물 키우면 절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거 상당히 중요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갱신 거절이나 퇴거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는 거예요. 해지됐으니까 나가라, 이걸 할 수 있는 건데, 그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. 그런데 소음이 문제인 경우 법령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여져요.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임차인은 거기에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퇴거 요청이나 갱신 거절이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근데 뭐 그렇게 계약서에 쓸 수도 있겠죠. 40데시벨 이상이 넘는 경우가 하루에 뭐 20분 이상이 지속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, 이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은 경우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, 반려동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도마뱀이나 뭐 이런 걸 키운다, 막 사냥 이런 것들 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
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, 고양이, 기니피그, 패럿, 그 햄스터, 네, 그 정도가 이제 있고 특약에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당신은 나가야 됩니다를 기재해놨는데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을 막 늑대나 뭐 진짜 개구리를 키운다. 사실 해석의 문제죠. 계약서에다가 반려동물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그것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 같지는 않아요. 문헌의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.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동물을 이제 말하는 것일 거고,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넣었으면 거기는 이제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게 포함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이제 그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라고 되게 임대인 했던 취지가 아마 사람들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주택 내부 시설물을 너무 훼손하거나 이런 취지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취지에 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또 해석할 여지도 또 있습니다. 어떤 뭐 노후라든지 자연적인 뭐 변색, 변질, 뭐 뭔가 기능의 저하, 성능의 저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환기 잘 시켜주고 뭐 문 잘 닫아놓고 이랬는데 고장이 났다 5년 만에 그럼 당연히 이제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고 그러니까 벽지, 방문 손상 이런 거는 이제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제 수리비를 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. 임차인 입장에서는. 근데 이제 대형견을 키웠다라는 거는 이제 임대인 측에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. 네. 대형견 때문에 벽지가 손상되었으니까 이건 임차인의 책임이 맞다.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 아니다.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제 되는 거니까. 이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증금에서 그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해도 됩니다. 그럼 수리비 반 드릴게요. 보증금 먼저 주세요 해서 보증금 전액 다 돌려주고 퇴거를 한 직후에 연락 두절이 됐을 경우에 네. 조치를 좀 취할 수가 있나요? 네, 뭐 당연히 소송할 수 있고 그렇게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약정보다도 내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. 소송으로 하기엔 금액이 좀 작잖아요. 소송은 이제 변호사 비용이 좀 몇백 드니까 네.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간소화된 독촉 절차라고 네. 보시면 되거든요. 그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그게 결정이 나서 상대방한테 송달되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줍니다. 이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송달이 다 돼야 됩니다.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라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네. 아니면 송달을 받지 않거나 하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절차로 이행을 또 해줘야 돼요. 뭐 신원이 좀 확실하고 주소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 이제 효과가 있고